안녕하세요. 민씨파파입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집 근처 센터부터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갑자기 충전기 선이 똑 부러졌더라고요. 참 시작부터 이렇게 꼬여버리네요. 근데 오토바이 센터들이 보통 8시 정도면 문을 닫아서 이미 닫았네요. 부업이라 길게 할 건 아니라서 그냥 달려봅니다. 충전기 없이 부업하기 과연 몇 개까지 가능할지 쭉 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유튜브 음성 코딩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처음 배달 대행할 때 약 4, 5년 전만 해도 배달 대행이 흔하지 않아. 그래서 좋은 소재일 수 있었다면 지금은 너무도 흔해서 사실 할 게 없어요. 맨날 수익 인증만 하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배달이라는 게 영상을 편집하며 느낀 건 매번 가는 데만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동네 치킨도 몇 번이나 온대고 냉면집, 닭짜장, 가족, 기타 등등. 그러니 배달지는 매번 다르더라도 항상 같은 매장을 뺑뺑이 도는데 과연 이걸로 얼마나 울거먹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부업으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타니까 이 정도지. 매일 타면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매번 같은 매장을 보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배달하는 법, 스쿠터 타는 법을 올리기도 애매하고요. 그냥 저는 저다운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돈은 얼마를 벌어야 여유로울까? 입니다. 대학 졸업 후 처음 취직한 일자리에서 저는 약 200 이상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혼자였고 부모님들은 지방에 가시고 혼자 고시원에 살면서 200을 가지고 살아도 크게 모자라거나 부족하다는 걸 못 느꼈습니다. 돈이 여유로울 때 펑펑 쓰는 사람과 그걸 잘 모으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펑펑 쓰고 놀자는 사람이어서 사실 모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못해본 것들, 부모님이 엄해 친구들과 독서실조차 못 가본 사람인지라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술 마시고 노는 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당시엔 200 벌어서 고시원비 10얼마, 통신비 10만원 정도, 그리고 10대 월 30 정도. 나머진 전부 남는 돈이었죠. 그러니 매일이 끝나면 형님들과 술 한잔하면서 또 떠들고 놀던 게 너무나도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돈이 조금씩 모여 원룸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요. 월세비 월 30만원, 가스비, 전기세에서 10만원씩 대도 아점점 모두 사먹어야 하니 월 50만원 이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시원 그 좁은 틈새 속에서 살 때보단 사람답게 사는구나 라며 지출이 커지는 만큼 월급도 올라 250 정도 되다 보니 남는 돈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큰 돈을 저금하진 않았고, 그렇게 20대 중반에 아는 형님과 사무실 하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돈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전 재산을 갈아 넣어 지키며 기타 등등 여러가지 세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구나를 느꼈고, 그때 사무실로 일하러 온 직원과 연애를 시작하면서 결혼이 시작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니 버는 건 1.5배 수준인데 나가는 건 2.5배 수준입니다. 결국 사무실은 닫았고 둘이 동시에 백수가 되니 참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직장을 다녀야겠다 싶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것 외엔 갈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받아주는 데도 많지 않았고요. 그렇게 원래 일하던 회사로 들어갔고 약 280 정도의 월급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밀린 게 많아 정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와이프 임신까지 하면서 참 힘들었었죠. 280 벌어 월세 50, 전기 통신비 40, 50, 10대 60 이상, 주유비 30. 지방의 기름 보일러여서 겨울엔 월 100만원 가까이 기름을 써야 했고요. 애기 분유값, 비저기값, 병원비 이것저것 하면 정말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이악 물고 잘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참 한심한 행동인데 와이프나 저나 애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라서 둘 다 포기하지 않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때 생각하던 게 한 달에 딱 100만원만 더 벌 수 있으면 정말 여유로워질 것 같다였습니다. 그렇게 다음 직장을 가면서 월급은 조금 올랐지만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돈이 들어가니 지금 회사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쉽지 않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소기업들의 횡포에 질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생각에 넣은 이력서가 운 좋게도 당시 400일 정도의 경쟁을 뚫고 입사를 하게 되었네요. 근데 처음 들어와서 초봉은 그닥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연봉으로는 높지만 그만큼 떼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매년 고가 잘 받으면서 현재는 월 600, 700 정도 받는 것 같네요.
근데 왜 알바하냐고 기만하냐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아직 40대 초반이고 전다면 젊을 수도 있지만 돈이라는 게 제 생각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6, 700 받아도 세금에 전세이자 기타 등등 납부하면 정말 남은 게 없어요. 거기에 애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들던 기저귀 분유값은 애교였습니다. 직장인들이 열심히 벌어서 학원을 먹여 살리는 것 같습니다. 교육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많이 쓰는 집은 자녀 한 명에 200만 원도 쓴다는데 저는 그 정도는 불가능하고 두 아이 합차 100 조금 넘게 들어가네요. 가진 것 하나 없이 무일푼으로 전세집 하나 잡으면 월 이자만 100이 훌쩍 넘어갑니다. 아파트 같은 거 4, 5억짜리 사려면 못해도 내가 1억 이상은 모아야 가능하고 나머지 풀대출 때리면 30년 동안 집값 갚다가 죽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싸다 하지만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잘 나가시고 잘 버시고 하셔서 수저라도 은수저나 금수저 물었다면 저와는 많이 다르실 겁니다. 하지만 전 레알 흑수저라서 집에서 지원해준 돈이 10원도 없습니다. 오롯이 제가 꾸려서 살다 보니 많이 힘드네요. 가진 것도 없고 배움도 짧고 그래서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배달하는 동생들 보면 지금이라도 공부하면서 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 배달 방송들 보면 꼭 비교하는 게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진짜 말 그대로 조소기업들과만 비교하며 배달이 좋다 하시는데 왜 대기업은 못 간다 결론을 짓고 말하시는 건지, 꼭 대기업 아니어도 중견급만 가도 괜찮습니다. 제가 대기업을 들어가고 느낀 건 정말 대우가 다르다입니다. 제가 있던 그 형님이 별도로 만든 외식팀 본사에 횡포툭하면 삭감, 언제 잘릴지 없어질지 모르는 공포,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릅니다. 저도 32살에 입사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 대학교 엄청 좋은 대학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힘들다고 포기만 할 건가요? 당장에 월 500번다 600번다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30이 넘었다면야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젊은 친구들은 솔직히 배달하면서 돈 버는 시간도 좋지만 그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해서 좋은 직장에 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지만 제 아들놈들도 갯만해요. 그때 나이엔 공부라는 게 참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되죠. 저도 그랬고요. 배달처럼 정해진 일을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 유튜버는 아니라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한다까지는 말할 수가 없지만 전다면 대학을 가기 위해 그 이상은 자기 개발을 위한 뭔가 내가 잘하는 걸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삶은 좋은 습관처럼 보입니다. 행복과 만족을 모두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성장하거나 발전하기 위해선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부업하는 입장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우습지만 저도 아침 저녁 출퇴근하면서 아직도 영어 공부를 합니다. 회사에서 고스펙의 후배들과 많은 경험이 있는 선배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꾸준한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하루아침에 배달이 사라져도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땀을 흘려 일해 돈을 벌지만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서 하루 1~2시간의 시간만 써서도 배달로 탑을 찍는 사람들의 이상은 벌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특별해서일까요? 저는 유튜브에 흔하게 나오는 뭐 이렇게 하면 얼마를 번다 이렇더라 이런 건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그로성의 글들이라서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해야 하는 것을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 그 일을 돈이 되는 일과 접목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결국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다 해보고 나는 그냥 배달이 편하고 맞아 해서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럼 배달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현재 배달하는 사람의 약 50%는 돈 잘 벌린다 해서 유입된 인원이 많다고 단순히 돈만 쫓으면 평생을 일해도 돈이 안 모입니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저 역시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방법을 찾아내서 저는 꼭 돈을 잘 벌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할 거니까요. 발전을 한다는 말을 또 오해해서 하루 20건 치던 사람이 25건 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배달은 항상 부업 또는 알바 정도로만 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본업 승진을 준비 중이지만 승진하면 현재보단 월급이 많이 오릅니다. 그때쯤 되면 아마도 배달을 그만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때도 배달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여러 가지 말을 썼지만 아직까지 저는 해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답을 찾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월급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고 사실 급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말에 자녀들과 더 재밌게 좋은 곳을 가고자 배달 알바를 합니다. 여러분은 왜 배달을 하시나요? 한 번쯤 내가 배달하는 이유를 되짚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일반 중소기업 대비 쉽고 돈도 더 벌어서 라면 그냥 현실에 만족하는 삶이시겠네요. 하지만 곧 자녀가 크고 교육비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웰컴 투 헬일 겁니다. 항상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제 커서 대학을 간다 대학비에 숙소 비용 그것도 대비해서 미리 저금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유학이라고 간다면 그때 되면 또다시 웰컴 투 헬이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결혼하면 졸라 힘들다입니다. 그래도 결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만 뒤질 순 없지. 농담이고 정말 결혼은 추천드립니다. 인생 살면서 내 반려자는 한 번은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총 9건 했네요. 총 3시간 32,580원. 이젠 시간당 만원도 겨우 하네요. 서글픕니다. 구독, 좋아요 이젠 해주실 때 되었잖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